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야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하며 후회하곤 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100세까지도 팔팔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비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래, 오늘부터는 나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실 거라 장담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결국 생명을 지킵니다. 사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찮다, 무릎이 아프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더 몸을 안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기능도 빠르게 떨어진다는 사실,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60대 중반 남성분은요, 혈당 수치가 자꾸 올라가서 걱정되던 찰나에 의사 권유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대요. 별 기대 안 하고 시작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혈당이 확실히 떨어졌고 몸무게도 3kg이나 줄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TV만 보다 보니 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우울감까지 왔대요. 그런데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조 프로그램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이 돌아왔답니다. 체조 친구들도 생기고 밖에 나가서 햇볕 쬐는 일상이 생기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덩달아 식욕도 생겼대요. 그리고 어떤 7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침대 옆에서 1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더니 예전에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르던 사람이 지금은 지하철도 잘 타고 다닌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습관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거창하게 헬스장 등록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오늘부터 10분만이라도 걷자,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좋고요. 음악 들으며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좋고,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대신 매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생활 운동이 됩니다. 둘째, 잠을 잘 자야 뇌도 살고 면역력도 살아납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피곤하긴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몸이 망가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거나 얕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다음날 내내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 8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의 비결은 놀랍게도 10시 전 취침이었어요. 50년 넘게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지켜왔대요. 반면에 스마트폰에 빠져 밤마다 새벽 2시에 자던 한 장인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도 있죠. 또 어떤 여성분은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했는데 숙면 습관을 들인 뒤 갑상선 수치가 안정되고 피부 트러블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수면 습관은 이렇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꺼두고요. 방 안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주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는 것도 습관이고 그 습관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뇌도 살고 면역력도 살아납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긴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몸이 망가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거나 얕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다음날 내내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 8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의 비결은 놀랍게도 10시 전 취침이었어요. 50년 넘게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지켜왔대요. 반면에 스마트폰에 빠져 밤마다 새벽 2시에 자던 한 50대 직장인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도 있죠. 또 어떤 여성분은 불면증 때문에 늘 피곤했는데 숙면 습관을 들인 뒤
갑상선 수치가 안정되고 피부 트러블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수면 습관은 이렇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꺼두고요. 방 안 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주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자는 것도 습관이고 그 습관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셋째, 장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은 단순히 소화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장 안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도 약해지고 피부, 기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어떤 60대 주부는 늘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유산균을 챙겨 먹고 생야채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자 2주 만에 속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고기 위주로만 먹던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였더니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장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분은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자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체중도 줄었다는 경험을 공유하더라고요. 이처럼 장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따라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고구마, 바나나, 양배추를 식단에 넣고요.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챙겨주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해요.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목표로 삼고 천천히 마시면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가 달라지고 기분도 맑아지고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넷째, 나트륨을 줄이는 식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에 간이 새야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맛있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속 혈관은 조용히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까지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습관을 가진 한 60대 남성분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고 그제야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대요. 또 어떤 70대 여성은 항상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식단에서 소금 양을 확 줄이니까 놀라울 정도로 부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았던 한 어르신은 의사 권유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신장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기, 소스는 찍어 먹기,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은 소량으로 조절하기, 그리고 요리할 땐 천일염이나 저염 간장을 활용해보는 거예요. 짜게 먹는 건 중독이기 때문에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조절해도 미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짠맛을 포기할수록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쌓아온 감정이 많아지고 풀리지 않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이게 결국 몸으로 병이 되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가족 문제로 마음고생을 오래 한 분이 대상포진까지 겪으면서 면역력이 확 떨어졌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아두다가 위험이 생기기도 했죠. 또 어떤 분은 늘 짜증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검사해도 원인을 못 찾는데 알고 보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을 그냥 꾹꾹 눌러두기보다는 말로 풀어내고 일기나 메모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고요. 자연 속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명상, 깊은 숨쉬기, 심지어 눈물 한 번 흘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몸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건 결국 내 몸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의 기초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커피나 탄산음료로 갈증을 달래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1리터도 안 마시던 성분이 있었는데 두통이 자주 생기고 피부도 푸석푸석했대요. 그런데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두통이 사라지고 화장도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물을 마시기 귀찮아서 늘 참고 있다가 결국 요로결석으로 큰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하루 2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던 한 80대 어르신은 놀라운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 능력으로 병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식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물 마시기를 끼워 넣는 거예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처음엔 귀찮아도 이 습관이 몸을 맑고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째, 햇빛을 자주 쬐는 습관이 뼈와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햇볕이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단순히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라 햇빛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주고 이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햇빛을 거의 못 쬐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해보니 칼슘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울증 기운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20분 정도 햇빛 아래에서 산책을 한 뒤부터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평소에 햇빛을 잘 안 쬐다 보니 피부는 하얘졌지만 뼈 밀도가 떨어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얼굴이나 손, 팔이라도 햇볕에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햇빛이 강한 날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활용하되 완전히 가리는 것보단 적당히 쬐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연 비타민이니까요. 여덟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전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의 시작점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져 심장 질환이나 당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예를 들어 60대 남성분이 이가 시리고 자주 피가 나서 치과에 갔더니 잇몸 염증이 심했고 이 염증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까지 겪고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틀니가 잘 맞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 위장까지 나빠졌고 영양 상태가 떨어지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죠. 반면에 하루 2번 양치, 하루 1번 치실 사용을 꾸준히 실천한 70대 여성은 치아 상태가 또래보다 훨씬 좋고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워터픽으로 치간을 깨끗이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잘 씹고 잘 씹어야 잘 소화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아홉째, 매일 웃는 연습이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웃는 건 단순한 기분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웃을 때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자주 웃는 사람은 병에 덜 걸리고 병에 걸려도 더 빨리 회복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거울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본다는 80대 여성분은 친구들이 모두 왜 그렇게 동안이냐고 물을 정도로 활기가 넘친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자주 웃는 60대 남성은 감기조차 잘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에게 웃어주기, 가벼운 유머나 코미디 영상 보기,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나누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웃음을 자주 만드는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면 그 하루는 분명 건강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열째, 나만의 소소한 목표가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이게 꼭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목표. 예를 들면 오늘 꽃시장 다녀오기, 손주에게 편지 써주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같은 것들도 삶의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걸 5년 넘게 이어오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정리도 잘 된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마을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분들과 시 낭송회를 여는 게 삶의 낙이 되었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혼자 여행을 다니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고 말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 흥미에 맞는 일 하나를 정해서 작고 꾸준하게 해보는 거예요. 매일 혹은 매주 내가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활기차지고 그 기대감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기 위한 건강 비결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몸을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자였고 둘째는 숙면이 곧 면역력이라는 이야기였죠.
셋째는 장 건강이 우리 몸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했고, 넷째는 나트륨을 줄이면 혈관이 살고, 다섯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는 충분한 물 섭취의 중요성, 일곱째는 햇빛이 주는 놀라운 에너지, 여덟째는 치아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점이었고, 아홉째는 매일 웃는 습관이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열째는 나만의 소소한 목표가 삶을 생기 있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이 10가지는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나중에 분명히 팔팔한 100세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